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요거 잠깐 설명해주고 말았는데 기업의 형태. 나도 다는 몰라. 다는 모르는데 이제 크게 기업의 형태를 나누면 이제 경제적 형태, 법률적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제적 형태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게 개인 기업이냐, 아니면 이제 뭐 공동 기업이냐, 공기업이냐, 요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흔히 사기업이라고 그러지. 개인 기업이나 공동 기업은 다 사기업. 혹은 이제 사기업 아니면 공기업. 그 법률적 형태로 봤을 때는 이제 골치 아픈,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는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나도 이거 잘 몰라. 이제 뭐 이 설명을 읽어봐야지 조금 이해가 되지. 그리고 최근에 많이 보이는 뭐 조합기업, 협동조합 같은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잘 알아야 되는 거는 개인 기업, 개인 상인하고 주식회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원이 일단은 유한 책임주주. 그러니까 뭐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50인 이하의 유한 책임사원. 그러니까 합자회사라는 게 참 재밌는 게 2인 이상인데 한 명은 무한 책임. 이 회사가 뭐 잘못되거나 했을 때 끝까지 책임을 지는, 또 한 사람은 유한 책임.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 요거는 장표 이제 공유를 해주면 네가 한번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거를 찾아보고 난 질문을 해주면 되고, 나도 이제 공부를 해서 가르쳐 주면 되니까. 성원 책임 같은 경우도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간접적이면서 유한 책임. 그러니까 100억이 부도가 났어. 100억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주가 다 책임지질 않아. 100억을 CEO가 절대로 다 책임지지 않아. 이 주주 같은 경우는 주식 갖고 있는 그 인수가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면 되고, 소유와 경영은 분리가 돼 있다. 원칙상으로는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랑 이제 CEO, 뭐 전문 경영인 이렇게 나뉘는 거지. 그리고 주식회사 나중에 뭐 여기에 대해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봐야겠어. 그러니까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네가 잘 알아야 되지. 네가 지금 있는 회사가 주식회사니까. 네가 물려받은 회사가 그치. 주식회사고.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결국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분 양도가 좀 수월해. 그러니까 딴 회사는 지분 양도가 어려워. 제약적인 게 많고. 그리고 개인 회사 같은 경우도 뒤에 가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겠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오너가 사업을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 그럼 이제 회사 그냥 폐업하는 거고, 이게 법률상으로 이제 뭐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데, 이게 그 지분에 대한 양도나 이런 게 약간 붕 뜨게 돼. 그냥 순간적으로 폐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CEO가 죽는다고 해서 회사가 죽나? 아니거든. 주주가 하나 죽는다고 해서 회사가 없어지나? 그런 거 아니거든. 하나의 생명체야, 주식회사. 그리고 또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자본 조달력, 이익 추구, 기업 규모, 채무의 책임, 법률상 제약으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봤는데,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자본 조달, 개인이 아무래도 사업을 하면 돈 끌어오는 게 제일 힘들어. 그지? 근데 이익 추구하기는 또 제일 좋아. 이익 좋지. 추구하기는. 버는 대로 남는 거 다 자기 거거든. 대신에 지 혼자 하다 보니까 기업 규모는 키우는 게 힘들고, 또 하나 문제가 지 거다 보니까 회사 망하거나 이제 대출 받는 거 다 개인 돈이잖아. 지 빚이잖아. 지가 다 책임져야 되고. 대신에 법률상의 제약은 좀 없고, 개인 기업 차리는 건 쉬워. 우리 엄마 하는 건강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기업이잖아. 개인 사업자. 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 조달하기는 또 좋아. 괜찮은데. 은행 대출 같은 것도 이제 매출이라든지 사업을 해왔던 이력이 있는 회사일수록 그걸 이제 담보로 뭐 회사 어떤 회사채나 뭐 이런 걸 담보로 또 뭐 돈을 빌려오기도 수월하고, 돈을 땡겨 올 수 있는 명분이 되게 많아.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도로 다 해결을 해야 되지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뭐 회사에 있는 설비라든지 회사에 있는 뭐 자산을 담보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대신에 이거를 봐서는 주식회사 왜 하나 싶은데,
사업하는 사람이 이윤을 또 추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서. 대신에 기업 규모 키우기는 또 좋고, 채무에 대한 책임이 낮아. 유한 책임잖아, 유한. 음, 한도가 정해져 있는. 대신에 법률상 제약은 또 많아. 주식회사라서 또 뭐, 법인세부터 해서 세금 내는 것도 엄청 많고. 장단점이 있는데, 뭐, 궁극적으로 많이들 주식회사를 하는 이유는 큰 돈 빌려와서 이제 내 마음대로 뭔가 사업을 하고 대신에 뭔가 실패라든지 이런 게 벌어졌을 때 채무에 대한 책임이 낮기 때문에 기업 규모는 키우기 좋고 음, 찾다 보면은 아 그랬었지 하고 뭐 문득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음, 요것도 내가 장표를 주면은 네가 한번 쭉 읽어봐. 뭐 합자회사 이런 거 뭐 다 알면 좋겠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결국은 네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주식회사랑 개인 기업에 대한 차이야. 그렇죠.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서머리를 한번 더 해주면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출자자 개인의 재산과 기업의 재산과의 구분,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다 지돈이라는 얘기야. 출자자 그냥 지가 한 개인의 게 그냥 차려가지고 그냥 수익은 전부 다 자기가 다 먹는다. 그런 거 그치 아이가. 그치 음, 지돈 그러니까 지돈 내고 지가 돈 내고 번 거 다 지가 가져간다고 보면 돼. 그리고 뭐 그 개인 카페 같은 거 전부 다 개인 기업으로 생각하면 개인 되지. 기업이지 개인 사업자잖아. 그 개인 기업인 거야. 카페 같은 거. 그러니까 개인 기업은 음. 아 이게 머릿속에 좀 그림이 네가 그려져야 돼. 이해될 때까지. 아, 지금, 개인 기업은 이제 우리 엄마가 하는 건강원 생각하라고 쉽게 생각하면 음, 뭐 본인 돈을 태웠든 남의 돈을 태웠든 뭐 어떻게 했든 음, 들어간 돈은 그냥 경영하는 사람 자기 거야. 그래서 그렇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자체가 어려워. 음, 출자자, 그러니까 돈 된 사람 개인의 역량이 사업 시작한 사람 개인의 역량이 기업의 성세와 의존되는 형태의 기업. 그러니까 차린 사람이 개인 역량 그리고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음, 이게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운명이 진짜 크게 좌지우지 된다고. 뭐 이 얘기를 좀 보태면은 건강원 같은 경우도 알잖아. 처음에 차리신 분이 도망갔잖아. 자신 음, 없으니까. 그러니까 휘청한 거고. 그 장점은 개인 기업을 왜 하냐? 장점은 기업체의 설립과 폐업이 일단 자유롭고 용해. 차리는 것도 쉽고 폐업도 쉬워. 음, 건강원 좀 장사 안 되면 폐업하는 것도 쉬워.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이익은 소유자에게 귀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 내가 하는 만큼 돈이 벌리니까.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양반들, 이제 경영은 하면서 관심이 없는 양반들 보면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조금만 신경 그렇지. 쓰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만큼 돈 벌리는 것만큼 다 같이 주머니에 꽂히는데도 어? 사장이라는 간판만 달고 명함만 파고는 헛짓거리 하는 것들 보면 나는 혈압이 올라. 또 하나는 이제 소유자는 자유로이 경영할 수 있다. 이건 네가 사장이고 지가 이제 자본가고 주주고 역할을 다하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장점이 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의사결정도 내가 빨리 하고 내 마음대로 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이야. 큰 기업인데 코로나가 지금 많이 터졌잖아. 음,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온라인으로 돌려야 돼. 근데 이해관계자가 많을수록 그 사람들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동의도 얻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돼. 절차라는 게 있다고. 음, 근데 개인 기업 그런 거 없잖아. 그냥 내가 딱 보고 씨, 안 되겠다. 의사결정 그냥 바로 이 순간에 하고 내일부터 바로 실행하는 거야. 이게 최고의 장점이야. 음, 기업 경영에 대한 법률상의 제약과 규제도 낮은 편이고. 근데 단점은 소유자는 부채에 대한 무한 책임. 그러니까 이게 사업하다가 말아먹으면은 부도가 났어. 돈 빌려왔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못 갚고 부도가 났어. 그럼 죽을 때까지 내가 갚아야 돼. 파산 신청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제 자본 조달이 어렵다는 거. 개인 능력의 한계. 그리고 개인 기업은 영구적이지가 않아. 오너가 죽으면 끝이야. 개인 기업은. 이 물려주고 이런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실만 종업, 그냥 바꿔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응?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그게 잘 안 되지. 폐업을 하게 되지 보통. 갑자기 죽어봐. 그냥 폐업이지. 물려주고 자시고 할 거 없이 죽었는데 어떡할 거야. 무슨 근데 생각보다 말이냐? 이런 일이 되게 많아. 음, 종업원의 승진 발전 기회가 제한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능한 인재 확보가 어렵고 대부분 알바지 알바. 기업체 존속 자체가 불확실하고 불확실성이 크고 여기도 별표 땡땡이 쳐놨지만은 소유자의 질병, 사고, 사망 등으로 기업체 자동 폐업 가능성이 높음. 어느 날 갑자기 폐업하는 일이 허다하다니까. 어디 뭐 예를 들면 식당이 엄청 장사가 잘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업을 했어. 알고 봤더니 주인이 중풍이 와서 쓰러진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이런 일이 많아. 그러니까 나를 대처하거나 그러니까 개인 기업은 내가 A부터 Z까지 다 알아서 해야 돼. 근데 주식회사는 시스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돌아가. 내가 땡땡이 쳐도 내가 잠깐 딴짓해도 돌아가. 내가 몸이 아파도 돌아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개념이라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이 주식회사에 대한 이제 개념을 좀 설명을 하면은 사단성, 법인성이 뚜렷한 회사. 이제 공과사가 분명하다 이거지.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진 회사.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의무에 관해서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거래하는 상장사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지. 근데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주식이 있어. 주주들이 뭐 몇 프로 몇 프로 얼마씩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 그걸 이제 잘 몰라서 그러지. 각 주주는 인쇄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최고 매력이지. 회사 부도가 나도 나는 이제 자본금 주주로서의 그 주식 갖고 있는 것만큼만 책임지면 되니까. 내 돈 어차피 들어간 거잖아. 부도 나면 그 돈 못 받는 거라고. 그러고 책임지는 거라고. 주식회사는 생명은 영구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100년 기업, 유럽에 가면 몇백 년 된 기업이 그래서 많은 거고 주주는 유한 책임,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다는 게 또 하나의 매력, 또 하나의 장점.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활용하기 좋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회사를 읽어놨어. 근데 내가 늙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이제 주주로서 권리 행사만 하고 전문 경영인 앉혀가지고 이제 또 영향력 발휘하면서 그 주주로서 누릴 건 다 누릴 수가 있고 대규모 자본 조달이나 집중도 용이하고 기업 성장이 용이하고 근데 단점이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아. 법인세부터 해서 뭐 별의별 세금들 내라는 세금들도 너무 많고 설립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설립 자체는 근데 요즘은 법인 설립이 예전보다는 많이 간편해진 편이고 그래도 개인 기업,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는 뭐 복잡한 편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와 보고 요구가 많은 큰 회사일수록 뭐 이거는 더 많고 큰 회사일수록 정부 와서 보고하라 이런 것도 많고 당장 너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지를 하잖아. 매년 재무제표 공시를 하잖아. 그거 이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의무라서. 그리고 업무 활동에 있어 보안의 유지가 어려워. 회사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영업 기밀 같은 거 새 나가고 이럴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이제 핵심 엔지니어나 한 사람의 핵심 경영진이 퇴사를 하고 딴 회사 가면은 여기 이제 돌아가던 정보를 다 알잖아. 원가 구조 다 알고. 그렇지. 기술 뭐 어떻게 생산하는지 다 알고. 뭐 이제 다 까발려지는 거지. 기업 활동 확대에 있어 정관 변경하고서는 제약이 있어.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게 있지. 정관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생명체다 보니까 이 주식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정관이지. 이거 변경하지 않고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지.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면 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네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될 거는 개인 기업, 주식회사 차이에 대해서 자꾸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 나도 계속 설명을 할 거야. 개인 기업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사례를 들면서 주식회사도 그렇고